안녕하세요. 독일어 및 키키의 키키입니다. 키키쌤의 미묘 독일어. 오늘의 주제는 wohin이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으로 어디로 간다 라고 말할 때 nach, zu, in, auf, 그리고 an 이라는 전치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로 간다 할 때 wohin이라는 질문에 저희가 대답을 할 때 영어에서는 사실 요거 to 하나면 충분해요. 어디로 간다. 뭐 I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요. 그죠? to 하나로 충분한데 독일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독일어는 이 to 하나면 될 것을 nach, zu, in, auf 그리고 an까지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참 정말 너무하죠, 그죠? 요렇게 하나로 딱 해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게 현실이니 저희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씩 이제 어떻게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보다 보면 또 나름 규칙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nach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언제 nach를 쓰면 되는지 제 이해하기 쉽게 쉬운 예문들로만 일단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예문들을 일단 그것도 쉬운 걸로 이렇게 써놨으니까 같이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ch fahre nach Frankfurt. Ich fahre nach Frankfurt. 그죠? 그 다음에 ich fliege nach Deutschland. Ich fliege nach Deutschland. Ich gehe nach Asien. Ich gehe nach Asien. Ich gehe nach links. Ich gehe nach links.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 nach가 쫙 써 있는데 이 nach가 이제 언제 사용이 되냐? 첫 번째로 도시, 그쵸? 도시를 얘기할 때 어디 도시로 간다 할 때 nach를 쓰죠, 그쵸? 그 다음에 städt라고 쓸게요. 도시들. 그 다음에 이제 나라들, 그죠? 나라들, Länder. 하지만 Länder ohne Artikel, 그러니까 관사가 없는 나라들 사용할 때 nach를 써요. 나중에 뒤에 관사 있는 애들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나올 텐데 일단은 나라들은 보통 저희가 관사 없이 사용하죠, 그죠? 그럴 때 nach를 쓸 수 있어요. nach Deutschland, nach Frankreich, 뭐 nach Spanien, nach Korea, 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nach Asien이라고 그랬죠? continent, 그쵸? 뭐 어떤 이제 대륙을 얘기할 때 뭐 아시아, 뭐 유럽, 오이로파 이럴 때 nach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ach links, 이제 방향을 얘기할 때 geographische Richtung이라고 그러죠. 독일말로는.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그냥 한국말로 쓸게요. 방향. links, rechts, 뭐 nach Süden, 남쪽으로 아니면 nach Norden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간다고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예입니다. 자, 이건 정말 어렵지 않죠. 이건 쉬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건 제가 아우프로 골랐어요. 일단 좀 쉬운 거 있잖아요. 좀 뭔가 조금 그나마 명확한 애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전치사들을 살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우프를 볼게요. 이건 쉬운 거니까 금방금방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Ich gehe auf den Berg. auf는 말 그대로 어떤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산은 어떻게 하죠?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산을 얘기할 때 auf를 쓰고요. 그 다음에 ich fliege auf die Malediven. 몰디브 섬에 날아간다. 섬을 얘기할 때 있죠. 섬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섬 위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아우프를 이제 주로 쓰죠.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게 어떤 자리,
Marktplatz. 뭐 예를 들어서 뭐 Parkplatz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Marktplatz 아니면 시장 그 광장 있잖아요. 그런 플라츠를 얘기할 때 또 auf라는 전치사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안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비교적으로 좀 규칙이 정확하긴 해요. Wir fahren ans Meer. 그죠? 바다란 뜻이죠. Ich gehe an den Fluss. 이거는 강이란 뜻이죠. Ich gehe an den Strand. 해변이란 뜻이죠.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쵸. 뭔가 물이죠, 물. 물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강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여러분 안을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애들이 이제 설명이 조금 모호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직접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독일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많이 써보시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또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왜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좀 물어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언어는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요 앞에 세 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살펴볼 게 이제 추입니다. 추. 정말 많이 사용되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나올 거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추하고 인. 요 두 가지가 정말 많이 헷갈리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사용되고 그죠? 자, 그러면 추를 일단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ch gehe heute zu Mareike. 나는 오늘 마가이크 집에 간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사람이 오면 사람에 대해서 누구네 사람 이름을 얘기를 하고 아니면 사람을 일컫는 뭔가 아니면 Ich gehe heute zu dir. 나 오늘 너희 집에 가 이런 뜻이죠. 이런 식으로 뒤에 하여튼 사람을 하면 이게 약간 그 사람 집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zu를 또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Ich gehe zum Arzt. 자, Ich gehe zum Arzt. 이게 무슨 뜻이에요? Arzt는 의사잖아요. 그죠? 나 의사한테 가 이런 뜻이죠. 지역하면. 그렇지만 이게 의미적으로는 의사한테 간다라는 게 그러니까 진료받으러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뒤에 직업이 나올 때는 여러분 또 zu를 사용을 해요. Ich gehe zum Arzt. Ich gehe 뭐 zum Friseur. 그죠? 그러니까 그 미장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직업을 얘기를 하고 이 직업이 곧 장소를 의미를 할 때 Ich gehe zum Arzt. 이렇게 zu를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Am Samstag gehe ich zur Hochzeit라고 썼어요. Am Samstag gehe ich zur Hochzeit. 자, 여기 이제 zu가 또 나왔는데 여기는 근데 이 zu는 zu에다가 남성 3격 그러니까 name이 합쳐진 게 지금 zu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zu에다가 여성 3격이 내하거든요. 그래서 합쳐져서 zu어가 된 거예요. 그죠? 여하튼 그래서 zur Hochzeit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결혼식이잖아요. 토요일에 나는 결혼식에 가. 그럼 결혼식은 어떤 뭔가 이벤트성이죠. 이벤트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또 저희가 zu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Ich gehe zur Bank. 은행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기관, 인스티튜션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또 zu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 그럴 때 이제 전반적으로 zu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in의 사용법이거든요. 근데 zu하고 in을 또
둘 다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약간의 의미적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같이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 in을 그러면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우선 살펴보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수하고 in이 어떤 경우에는 두 개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영화관에 가려고 해요. 영화관에 가려고 하는데 보통은 제가 아까 앞에 어떤 예문을 들었죠? Ich gehe ins Kino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냐면 나는 영화관에 간다. 하지만 이제 영화관이 있고 그리고 나는 영화관에 간다. 이거를 아까 어떤 건물의 의미일 때 뭔가 in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물론 키노를 건물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영화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관 안으로 들어가요. 뭔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Ich gehe ins Kino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키노가 있는데 제가 아주 멀리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택시를 타고 키노로 가요. 그러면 택시 운전사한테 fahren Sie bitte zum Kino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앞에 있을 때는 ins Kino,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에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멀리 있을 때 그곳까지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때는 이제 zu를 쓴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키노라고 해서 무조건 in이야, 무조건 zu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제가 수 또는 인 대신 이렇게 이 둘 중에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 또 인을 쓰고 수를 쓸 수 있냐면 전반적으로 그 장소들을 살펴보면요.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오래 있는 장소,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을 좋아하고 아니면 뭔가 선호하고 요런 장소들은 in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있죠. 그냥 굳이 거기에 그렇게 오래 있고 싶지 않거나 뭐 이렇게 지루한 장소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의 장소들은 또 이렇게 수를 많이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참 설명드리기 애매한데요. 이래서 진짜 미묘독일어인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ich gehe in die Uni 하고 ich gehe zur Uni 둘 다 사용 가능해요. 근데 조금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면 ich gehe in die Uni 하면 내가 학교를 간다. 학교의 근처에 있든 아니면 학교를 뭐 어떤 그러니까 장소로 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의미가 있다면 ich gehe zur Uni 하면 was machst du zurzeit? 요즘 뭐해? 나 학교 다녀. Ich gehe zur Uni. 약간 요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치사를 쓰고 또 어떤 장소이냐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조금의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감이 오실 거예요. 선호하는 전치사들이 분명 있어요. 얘기하면서 나는 in을 더 쓰고 어떤 사람 su를 더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경우에는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직접 많이 써보시고 그리고 또 독일 친구들이 얘기를 할 때 그 친구들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잘 한번 조금 의식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로 간다 할 때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요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이 영상이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Bis dann. Tschüss.